금융당국과 회계업계가 암호화폐 관련 회계 기준을 마련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회계기준원은 TF를 꾸리고 금융당국 등과 함께 암호화폐 회계 처리 기준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도영 테라폼랩스 CEO가 테라와 루나 폭락으로 자신의 자산 대부분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권 대표는 사기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남궁은 카카오 대표가 전 세계적으로 급부상한 메타버스와 게임은 다르게 봐야 한다고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메타버스 영역은 정책적으로 명확히 게임과 구분돼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 남구가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자금 흐름을 추적해 실물 자산과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도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세계 백화점과 한글과 컴퓨터가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합니다. 이를 통해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 역량을 기반으로 온오프라인에 통합한 디지털 신세계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와 KB국민은행이 블록체인과 핀테크, 스타트업 기술 사업화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키사는 KB국민은행과 블록체인 스타트업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유망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인을 왜 그냥 사? 정보 보고 사야지. 이거 끝까지 봐. 딱 10분이면 돼. 코인 뉴스 하면 어디? 블록체인 투데이에서 코인 정보를 찾다. 안녕하세요. 6월 24일 금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플랫폼 대상 암호화폐 사이버 공격을 신고하는 핫라인이 구축됐습니다.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체인널리시스는 최근 관련 공격 빈도와 심각성이 높아지자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도 구축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암호화폐 해킹과 랜섬웨어 공격, 그리고 코드 익스플로잇, 거기에 플래시론 공격 피해자를 위해 24시간 핫라인을 운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금융당국과 회계업계가 암호화폐 관련 회계 기준을 마련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회계기준원은 TF를 꾸리고 금융당국, 업계, 학계 등과 함께 암호화폐 회계 처리 기준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는 모호하지만 암호화폐를 발행하거나 보유한 기업에 대한 회계 감사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기업들은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 회계 처리 기준이나 공시 요구 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올해 초 위메이드가 자체 발행한 위믹스 회계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일면서 암호화폐 회계 기준 마련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금융위 산한 선물증권위원회는 지난 3월 회계 기준 적용 지원반을 신청했는데요. 회계 기준 적용 지원반이 암호화폐 관련 이슈를 다룰 것이란 전망도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도영 테라폼랩스 CEO가 스테이블코인 테라 USD와 루나의 폭락으로 자산의 대부분을 잃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권 대표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최근 사태로 인해서 자신의 자산 대부분이 사라지긴 했지만 검소하게 살고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현재 자신도 망연자실한 상태라면서 이 사태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잘 돌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권 대표는 자신이 사기극을 벌였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테라 USD의 가능성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감 넘치는 발언을 했고 자신감 있게 베팅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비록 베팅에 실패했지만 100% 언행일치했고 실패와 사기는 다른 것이라며 사기는 아니다, 이렇게 강력 주장했습니다. 남궁훈 카카오 대표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만나서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급부상한 메타버스와 게임은 다르게 봐야 한다는 건데요. 메타버스 플랫폼을 국내법상 게임으로 분류할지를 두고 정부와 업계의 시각이 엇갈리는 가운데 남궁훈 대표가 국내 IT 기업 대표가 모인 자리에서 총대를 맨 겁니다. 남 대표는 디지털 플랫폼 업계의 자율 규제에 대한 노력을 말씀드렸다고 했는데요.
특히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메타버스 영역이 기술적인 형태나 그 외모가 이 게임과 닮았지만 정책적으로는 명확하게 이 게임과 구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 남구가 세금을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를 부동산을 비롯해서 자동차를 압류하고 당사자가 구매한 수입 물품에 대해서도 세관에 체납 처분을 위탁하는 등 강도 높은 행정 처분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또한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특정 금융 거래 정보를 통한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구청의 각 부서와 연계한 체납액의 정당 운영 그리고 상습 체납자 명단도 함께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고액 상습 체납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고 있는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로 고액 상습 체납자들이 더 이상 특권을 누릴 수 없도록 은닉 재산까지 추적해 조세의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남구는 세금 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 공동체 유지 및 조세의 정의의 가치를 파괴하는 탈법 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금융거래 정보 시스템을 통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서 부동산과 차명 계좌 그리고 차량, 금과 같은 실물 자산과 또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도 함께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세계 백화점과 한글과 컴퓨터가 손잡고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합니다. 한컴은 관계사인 메타버스 전문회사 한컴프론티와 독자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신세계는 이 플랫폼 내에서 콘텐츠 기획을 담당키로 했는데요. 이 두 회사는 함께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또 플랫폼 내에서 사용하는 가상 아이템과 오프라인 연계 NFT 상품도 함께 개발한다고 합니다. 신세계는 향후 이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 역량을 기반으로 온오프라인의 통합 백화점으로 디지털 신세계를 선보일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해 손영식 신세계 백화점 대표는 온오프라인의 콘텐츠를 융합해 차별화된 고객의 경험 제공에 더욱더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와 KB국민은행이 블록체인과 핀테크 스타트업 기술 사업화 지원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키사는 KB국민은행과 블록체인 스타트업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유망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서 양 기관은 블록체인과 핀테크 스타트업 사업화를 지원하고 또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디지털 신기술 교육과 또 전문 인력 양성에 상호 협력키로 했습니다. 키사는 대기업과 만나기 어려운 스타트업에 사업화를 기회를 제공하고 스타트업의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서 앞으로도 함께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다수의 온체인 지표들이 비트코인의 바닥을 가리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주기영 크립토컨트 대표는 이같이 전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0에 수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지금 가격대에서 큰 숏 포지션을 오픈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더욱더 자세한 비트코인의 전망과 차트 분석은 정오의 블록체인 데이 플러스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소통의 시간에 만나요. 안녕!